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6장의 가맹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두시고 또 시험 볼 때 이걸 갖다 통째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맹탕 그냥 읽고 넘어갔다 그랬을 때는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가맹계약론 2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강의가 총강의 되게 되면 뒤쪽에 테마로 연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의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암기할 수 있느냐는 키워드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연결 지으며 문제를 공부하는 훈련을 뒤쪽에 가서 연속해서 계속 쭉 하고, 아마 거의 어디에 되느냐, 6장 7장이 끝나면 진도 범위는 다 끝났다 이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뒤쪽에 우리가 책 속에 둔 이야기는 각 내용마다 여러분의 암기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암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를 연결하며 우리가 본문을 갖다가 연결하는 이런 훈련을 갖다 여러분하고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제 6장 7장까지 내용이 끝나게 되면 바로 키워드를 가지며 훈련을 하고 뒤에 답서는 요령을 좀 더 훈련하면서 길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가맹계약서에서 작성해야 할 고려사항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가장 먼저 정리를 갖다 해보자. 가맹계약서를 과연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연계시키며 가만히 생각한다면, 맨 먼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알지만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여러분들은 CU 편의점 엄청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트, 또는 여러 편의점이 어디 되느냐, 가맹본부와 가맹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업자가 연결된 가맹점의 본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럴 때 영업표지라는 얘기가 바로 뭐가 되죠? 장사를 할 때 써야 될 명예를 갖다 우리가 영업표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업표지 사용권을 갖다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이름 하에, 어떤 내용으로 통일성 있게 우리가 바로 본부와 사업자들이 통일성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히 적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죠?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은 어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업활동의 조건,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떤 방법에 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반적인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 운영권을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영업활동의 조건을 적어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소위 상품을 본부에서 줬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느냐는 운영에 관한 건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영업활동에 대한 거. 아까 영업표지, 핵심 이야기는 영업표지였겠죠. 여기는 영업활동의 조건이라는 이야기, 운영권에 대하여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원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 세 가지, 최소한 뭐가 되느냐, 교육, 훈련, 경영, 지도 하는 요 관한 사항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계약서에 정확하게 어떤 방법에 의하여 교육을 하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훈련을 하고 경영 지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나중에 돈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교육, 훈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을 갖다 우리가 적어준다 하는 말이 세 번째 우리가 가맹사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갖다 통제하기 위한 어떤 내용 속에서 이야기가 1, 2, 3이었다면 가맹금의 지급의 사항은 어떻게 되죠? 바로 가맹사업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본부에게, 가맹본부에게 줘야 할 어떤 조건, 의무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본부가 사업자에게, 여기는 사업자가 본부에게
하는 이야기의 패턴의 방향, 시작과 흐름을 갖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맹금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로 그 회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 표지를 쓰고 활동을 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영에 관한 모든 대금 이걸 갖다 묶어서 우리는 가맹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가맹사업자가 가맹을 갖다 맺을 때 내야 할 돈을 갖다 우리가 가맹금이라고 하는데 가맹금에 대하여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누가? 사업자가 본부에게 줘야 할 의무의 하나의 사항이다. 여기는 본부가 사업자에게 의뢰되느냐 그러면 바로 줘야 할 어떤 활동 이런 얘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사업자가 본부에게 줘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영업을 갖다 아무 지역에서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정한 지역마다 권한을 갖다 우리가 둬서 만약에 A 지역, B 지역, C 지역 하는 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자세히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상권 분석에 의하여 복잡하게 손님이 많은 곳 상권에 대한 뭐가 되느냐 매출액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뭐가 되느냐 세분화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 시골같이 뭐가 됩니까 아주 지역이 분포도가 넓게 돼 있다 이럴 땐 넓은 바로 뭐가 되느냐 매상을 갖다 낼 수 있을 정도까지의 범주까지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해줘라.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갖다 반드시 가맹계약서에서 기록을 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설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상권 분석에 의하여 반드시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아주 서울 같은 데는 어떻죠? 특히 뭐 복잡한 지역에서는 PU 편의점 바로바로 옆에 붙는 격으로 돼도 매상고를 갖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시골 같은 데는 어떻죠? 굉장히 분포도가 소위 말해서 소비자의 분포가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넓은 지역의 범주를 줘야만 바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세목적으로 바로 정확하게 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약하느냐, 계약기간. 이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면 바로 해지를 하든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가맹을 갖다 연결하는 이런 바로 단전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약 기간이 바로 완료되느냐 얼마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각각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내에서라도 양도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내가 해외 이민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 병이 생겨서 도저히 어야 되느냐 이 바로 가맹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양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 어떤 점을 지키며 양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본부에게 어떤 게 입증이 되어야만 양도를 갖다 해주느냐 만약 이런 양도를 갖다 임의대로 한다면 해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본부가 어떤 약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기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어야 되느냐 사전 차단을 해주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바로 양도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을 계약을 갖다 하다 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 어떨 때 해지하느냐 예를 들어 본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해지를 할 것인가를 미리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분쟁에 의해 되느냐 씨앗이 될 때 항상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뭐냐 이걸 갖다 여러분이 분명히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표시를 해서 나중에 계약의 해지 문제가 돼도 되는 법적 문제가 갈 때 증거가 될 수 있게끔 명백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금 예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맹금을 갖다가 바로 본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제3의 기관인 금융기관에 의해되느냐 예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왜 됩니까? 가맹사업자가 보험행본부에게 100% 의해되느냐 돈을 갖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문제가 없을 때 의해되느냐 본부가 빠져나가는 이런 제도적 안치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항상 의해되느냐 예치를 해뒀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때 서로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금에 대하여 금액에 대하여 서로가 의해되죠. 바로 이런 안전장치 이런 안전장치가 바로 예금에 대한 뭐가 됩니까? 예치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맹금전을 갖다가 의해야 되느냐 그냥 반환하는 거 예를 들어 가맹금을 나중에 반환할 때 의해되죠 하는 사항을 꼼꼼히 기록을 해놔야 가맹에 대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며 바로 요 10가지, 이 10가지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둬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정도는 가맹계약론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작성해야 될 때 고려사항은 영업의 표지. 이 표지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어떤 표지를 쓰라는 통일된 명칭, 통일된 어떤 경영방침, 통일된 상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업권 표지 사용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죠. 다음에 영업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운영의 조건을 갖다가 운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맹사업자가 교육을 받든지 훈련을 받든지 경영지도를 갖다 받을 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본부가 사업자에게 어떤 베푸는 조건에 대하여 우리가 쓴다면, 가맹금의 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의뢰된다 그러면 해야 할 사항으로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가맹금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이런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도움이 되겠죠. 이걸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 이건 바로 얼마만큼 상권 분석에 의하여 매출액을 갖다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획일적이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학 또는 우리가 이 계약론도 경영학적으로 본다면 상황이론이다 이거죠. 상황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써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계약에 어떤 해지가 된다. 해지는 예를 들어서 일방적 해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 일어나든지 할 때는 해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파산을 했다. 또 아니면 회생을 들어간다. 그래서 적정 정상적 거래를 갖다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럴 때는 강제 해지를 갖다 즉각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발행한 수표음이 부도가 나서 현행범으로 예되느냐가 마치 구속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가맹사업자로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바로 하나의 해지를 갖다가 본부가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해지에 대한 이야기,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지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지역에 대한 거, 계약 기간에 대한 거, 양도, 즉 만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남에게 제3자에게 바로 그 가맹사업을 갖다 넘겨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가 되겠죠. 다음에 해지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가맹금을 100% 하는 게 아니라 가맹과 금융기관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본부 사이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예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바로 금융기관의 가맹금을 예치하는 사항, 그리고 이제 가맹금을 갖다 금전을 갖다 반환할 때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떤 사항이 있느냐, 이 10가지가 얼마만큼 꼼꼼히 잘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후의 분쟁을 갖다 줄여줄 수 있고 가맹사업자는 안심하고 가맹을 갖다가 가입할 수가 있고, 또 본부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많은 가맹점 사업자를 갖다가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드리며, 요 10가지는 꼭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통째로 그래도 가맹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은 필히 암기가 되어야 되지, 이걸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외우지 않는 채 써라 뭐를 쓰겠다는 겁니까? 2차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거의 대다수가 2차는 본문을 이해를 잘하는 게 1단계가 되고 2단계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3단계에 갔을 때는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키워주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바로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마무리 종착역에 오면 두 번째 2단계는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갖다 연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3단계는 완전히 쓸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가맹계약서에 들어가는 10가지 사항, 10가지 사항을 갖다 우리는 쭉 정리를 했으니까 필히 소리를 내면서라도 꼭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계약서를 갖다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10가지 사항을 먼저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암기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를 갖다 쓸 때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 내용들,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들을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모두 몇 가지냐? 바로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꼼꼼히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암기를 가까울 정도로 외워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갖다 우리가 쓸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가맹계약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데서 유의사항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맨 먼저는 뭐가 되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쓸 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운영의 시세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합의 내용과 반드시 어디든가 일치하도록 기록을 해라 이거죠. 작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충분히 어디든가 그럼 반영될 수 있게끔 합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나타내라.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의 일체성을 확보한다는 말은 바로 획일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가맹계약서가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떤 가맹본부가 수많은 가맹사업자를 대할 때는 일체성,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 유니폼, 하나의 유니파이 되게 통일된 어떤 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 업자마다 사업자마다 본부가 각각 달리 상황별로 이렇게 달라지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거 일체성을 확보해라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특히 가맹금에 대해서는 수정을 방지해야 된다. 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바로 경제적인 대금이란 말이야. 가맹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이 가맹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곤란하겠죠. 고로 가맹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게끔 수정을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행의 기간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라 이거죠. 바로 어떤 내용은 언제까지, 어떤 문제는 어떤 거, 이런 이행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제까지 바로 하는, 언제까지 하는 이야기. 바로 예를 들어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명백히 해야 된다 그러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기간이 명백해야 된다. 이행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갖다 예정하는 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물게 한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두말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서 언제라도 한치의 오차가 없게끔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경우의 수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또 이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문서는 궁극은 계약서가 정보력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판정을 내리겠다 이럴 때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두 당사자 간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뭐가 되느냐 계약서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가 되죠? 계약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록을 잘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대충된 예를 들어 얼렁뚱땅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세밀하게 계약서를 잘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법이나 가맹사업법에 뭐가 되느냐 제한된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법에 위배된 사항을 갖다 기록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어디 되느냐 지켜줘야 되고 위배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약관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떤 회사가 1대1 어떤 계약보다는 보험처럼 하나의 전체적인 통용적인 어떤 그러면 바로 약관을 갖다 제시하며 보험 가입자 소위 뭐가 됩니까 보험 가입자가 가입할 때는 그 약관을 가지고 얘기하듯이 그 가맹본부가 제시한 약관에 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바로 해야 되느냐 그럼 근거한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게 중요한 약관에 대한 규제, 약관으로서 이런 건 하지 마 하는 어떤 규제사항이 있을 때는 제한된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며 이런 거는 안 되는
소위 약관 규정법에 의하여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이런 사항은 배제해야 돼 하고 규제 사항이 있다면 규제를 배제한 내용을 갖다 고려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6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6절의 이야기는 바로 가맹계약서 작성 시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 거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꼼꼼히 따져주며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켜줘야 할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거의 암기에 가깝게끔 한 번쯤 체크를 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하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암기에 가깝게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바로 6장은 바로 계약서의 작성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아까도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의미에서 꼭 암기에 가깝게끔 해야 되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영업표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장사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반드시 영업활동의 조건을 갖다 제시한다. 그렇죠? 예시까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받고 경영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지도에 관한 사항을 갖다 우리가 준다 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가맹지급에 대하여 가맹금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사업자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본부에게 지급해야 되는 가맹금, 돈과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여감 사항을 고려하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역까지 하느냐 여기는 상권 분석과 매상고를 갖다 매출액을 우리는 미리 사전에 판단된 근거에 의하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약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 계약기간 내라도 영업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계약의 사유 해지가 되는 사유는 뭐냐. 그 다음에 가맹금을 예치한다는 말은 100% 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바로 본부와 같이 통제를 하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피하기 위하여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예치를 해두는 상황을 가맹예치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음에 가맹금을 갖다가 금전을 갖다 반환하는 거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가 이 10가지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암기에 가깝게끔 반복이 되지만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복됩니다만 가맹사업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켜줘야 할 사항을 우리가 보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기록하자. 두 번째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합의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체성, 통일성을 요하게끔 해줘라. 그 다음에 가맹금을 중간에 수정할 수 없게끔 가맹금은 사업자가 본부에게 줘야 할 금액을 갖다 우리가 바로 사용의 대가 또는 물품의 대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가맹금이라고 하죠. 수정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행기간이 명확하라.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과 해지와 이행, 서로 운용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갖다 명백히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서로가 상대에게 손해를 줬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우리가 청구하고 어떨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는 합의를 갖다 사전에 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증거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작성한 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의 불만을 갖다가 해야 되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서랍니다. 증거력 확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건 가맹사업법의 제한을 바로 고려한 내용. 가맹사업법에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어. 하는 사항은 반드시 어디야 되느냐? 제한되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약관 규제. 약관이란 말은 바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1대1의 어떤 계약보다는 약관을 제시하며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만 계약을 할 때 약관이라고 하죠. 이런 약관법 규제가 되는 내용은 제한해라 하는 이야기를 고려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몇 개 안 되지만
거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춰달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맹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점, 유의할 점은 어떤 거 하는 이야기를 10가지, 9가지를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살펴봤고 거의 암기에 가깝게끔 이해를 하고 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7장으로 가서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조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론과 관련된 법조문의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조문에는 첫 번째가 민법입니다. 일종의 우리 민간인, 인간 대 1대1에 예를 들어 어떤 정부나 또는 관공서가 회의하지 않죠. 가맹본부라는 사인과 가맹계약자라는 사인이 만나서 서로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민법의 적용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관련된, 민법과 관련된 사항을 갖다 우리는 가맹계약론에서 관련된 법조문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이 민법부터 상당히 의의되죠. 적용해서 우리가 바로 가맹계약에서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들, 법조문의 정리사항을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민법의 사항이 첫 번째 우리가 쭉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건 바로 일상적인,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왔을 때 가맹점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가 민간 대 1대1의 어떤 관계로서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 민간인 대 민간인, 이 민간 대 민간인의 어떤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민법의 적용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 의하여 일상적인 민법에 의한 규정은 어떤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남을 갖다 골리기 위하여 또 강제로 어떤 압박을 줬을 때, 그럼 대리권 수혜에 대한 이야기,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해지할 때 해지에 따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그 다음 불법행위는 어떤 거, 사용자의 책임은 어떤가. 예를 들어 종업원을 고용해서 제3자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할 때 본부가 책임질 건가 아니면 가맹사업자가 책임질 거냐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뭐가 되냐, 민법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부정경쟁방지법이다 그런 얘기인데,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서 경쟁을 치르게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부정으로 경쟁하는 걸 방지하자. 예를 들어 영업기밀을 갖다가 얘들아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거. 그런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때 의할 건가? 침해에 대한 금지 규정은 어떠냐? 침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느냐? 금지와 배상이라 그러는 이야기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정상적 경쟁이 아닌 부정적 경쟁. 예를 들어 나무를 갖다가 비밀을 갖다 빼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착취한다. 이런 건 전부 다 부정경쟁. 정상적 경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 파워죠. 정상적으로 흐르는 속에서 장사를 잘해서 돈 벌어야 되고 정상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기밀이나 비밀을 갖다가 찾아내서 상대방의 비밀을 갖다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 역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건 바로 정상적 경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상법입니다. 바로 여러분 장사를 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일종의 뭐가 되냐, 장사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상업의 법규, 매매를 통하여 이득을 창출하는 이야기가 상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상법에 대한 이야기는 명의를 갖다 대여했을 때 대여자의 어떤 책임이 어떠냐, 또 가맹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가맹의 영업의 양도, 계약을 해지할 때 의하느냐, 전부 다 뭐가 되냐, 상법 규정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상사, 장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적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를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 법률에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타 법에는 공정거래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확하게 공정하게 어느 쪽을 갖다 편중을 들지 않는 정상적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걸 갖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어야 되느냐,
기타 법률의 하나며 공정거래법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제조물. 물건을 제조해서 팔았는데 제3자에게 의해되느냐 그럼 피해를 줬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가 아니면 중간 판매자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얘기,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논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으로 나온 기타 법률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바로 7장은 가맹계약론과 관련된 법조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우리가 하나하나 민법에 의한 부위는 어떤가, 두 번째 부정경쟁방법지법은 어떤가, 세 번째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가, 네 번째는 기타 법률인 공정거래법과 제조물법에 의하여 일어날 때 이 내용들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며 정리를 해준다. 그런 게 책 내용 속에서는 의해되는 1장부터 7장까지 이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이론을 먼저 이 장르에서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드를 동원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고 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예 의해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를 갖다가 의해되느냐 풀어나가는 방법, 서술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단계 3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내용이에, 2단계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하려는 노력, 3단계는 답 쓰는 뜻의 완성의 내용. 이 세 가지 과정을 갖다 우리 책에서 분리하며 나가고 있는데 일단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다. 네 가지를 우리가 배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간단하게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민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이 우리가 다 네 가지를 다 따지지만 민법 속에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맨 먼저 민법은 그야말로 민간과 민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맹본부든 가맹사업자든 바로 이런 공적이 아니라 일종의 의해되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데 여기는 무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몇 가지 이야기, 7가지 이야기가 있다라는 가지수. 이 7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위가 가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뭐가 됩니까? 가맹 거래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론과 관련된 법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따져가며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백구조가 뭐죠? 착오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 뭔가 백구조 이야기는 무조건 사람이 살다 보면 착오로 인하여 만약 일부러 골탕 나물 갖다 사기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선의 성실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주면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착오로는 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렇죠? 착오, 잘못 알고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설명을 할 때 설명을 갖다 잘못 받아들였다 이거죠, 이쪽에서.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얼마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에서 만약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전 단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착오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예를 들어 착오는 착오인데 이게 상대에게 중요한 어떤 피해를 줄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럴 때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어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착오의 경우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한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취소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는 소위 당사자 한쪽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면 이건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백구조 착오에 의한 것. 우선은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제3자에게 즉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는 이건 취소할 수가 없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만약 피해를 준다면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바로 백구조 1항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원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시는 다 좋은데 선의의 제3자가 없다면 뭐 자연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본부나 가맹사업자가 만약에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취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의사표시 취소가 선의의 제3자,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잘못해서 또는 가맹사업자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 이럴 때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갖다 달고 있다. 이게 바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야기의 1단계 이야기. 원칙은 취소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절대 왜 되느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이런 어떤 이야기에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피해를 입는 제3자에겐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109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표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기, 거짓말, 강박은 어디 되느냐? 압박을 줘서 상대가 꼼짝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 강제로 의사표시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기나 강박은 무조건 어디 되느냐? 일단 뭐가 되죠? 민법 규정으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사기를 쳤다. 또 뭐가 되느냐? 강박, 압박을 줬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에 인하여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기나 강박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에 인하여 상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물론 모르면 나중 가서 됐을 때는 사기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타인의 강박이라는 얘기에 의하여 다른 법을 얘기해야 하지만 만약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바로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0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125조, 390조 이런 걸 연결하며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정리를 갖다 우리가 해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25조에 대하여 125조의 대리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갖다 하는 쪽으로 하며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주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가 1단계 마지막 끝납니다. 여기 다음 시간 정도 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앞에 내용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자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